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2부 이 시간에는 오늘 정치권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정치 현안이 많이 있죠. 자, 이 이슈들을 야무지게 찔러보고 날카롭게 분석해서 해법까지 제시해보는 시간입니다. 신율의 콕 순서 마련했습니다. 명지대 신율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이준석 전 대표 당원 개정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 이 신문을 위해서 법원에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예. 1시간 만에 끝났다고 하는데 예. 법원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이게요. 예.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히 정치 기사를 보지 않으시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복잡하죠. 예. 지금 2차 가처분이 있고요. 3차 가처분 신청 이준석 대표가 다 낸 겁니다. 전 대표가 다 낸 겁니다. 4차 가처분도 있게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중에서 오늘 2개 정도만 한 거지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28일 날 하게 돼 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그 2개의 사안에 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2개의 사안이 좀 이게 결론이 나면 예. 나머지도 좀 자동적으로 결론이 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언제 나느냐. 그래서 저는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네. 그거는 이 사법부의 결정에 이건 가처분이니까 판결이 아니죠. 예, 결정이죠. 예. 결정만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예. 단지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법부에. 예. 일단 결정을 좀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신속하게. 예. 이게 시간을 너무 끌면은 그만큼 집권 여당이 공중에 붕 뜨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좀 빠르게. 예. 이게 야당도 그렇지만 여당 같은 경우에 명색이 집권당인데 이게 지금 지도부 공백 상태로 이렇게 가는 거 이거 절대로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집권당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좀 빠르게 해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 예. 내용은 좀 명쾌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거든요. 우리가 흔히 법은 상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처럼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얘기가 들으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좀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그러면 비대위원장의 자격은 유지가 될 수 있나? 그럼 비대위 자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온갖 해석이 난무하거든요. 그 결정문을 보고 해석이 다 다를 수가 있는 달라요. 거죠. 그러니까 예.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예. 그래서 좀 명쾌하고 예. 누가 봐도 이게 해석의 여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게끔 좀 그런 결정을 내려주십사.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 빠르게 결정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저 뉴스에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추가 심리를 28일날 같이 한다고 그랬거든요. 글쎄요. 28일이니까 근데 보세요. 그때까지 28일 그러니까 결정은 안 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28일 2주 후거든요. 지금부터. 예, 그렇죠. 그럼 이제 그때 28일부터 지난번 같이 2, 3주 지났다고 또 결정을 내리면 그렇죠. 이게 한 달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한꺼번에 지금 그 3차 가처분, 4차 가처분 이건 한꺼번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결정이죠. 근데 사실은. 하도 가처분 신청을 많이 내가지고 저도 막 헷갈리는데. 예. 자,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에 배우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이게 독전관이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데.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그건 제가 추론할 수는 없지만 제가 단지 한 가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 음모론을 자꾸 일종의 이것도 음모론이라고 저는 받아들이는데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라면 팩트라면 사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이름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고 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음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우리나라 정치적 전반적인 상황을 위해서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다. 자꾸 이게 음모론을 얘기하는 거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글쎄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배후에 설령 누가 있다 하더라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 지금의 이 상황은
아웃 오브 컨트롤 통제 불능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 사법부가 어떻게 결정을 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글쎄 그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게 막 예.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게 보이진 예. 않아요. 제 개인적인 오늘 의견입니다. 기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 놔두는 것도 이거 정치적인 노림수가 또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정치에 있어서의 조금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는 좀 궁금해하는 거는 그리고 본인이 확실히 안다면 배후에 당신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배후에 누가 있다. 야 이거 진짜 나쁜 사람이네. 라는 여론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네, 본인은 예. 나쁘지 않고 예. 본인이 확신이 있고 본인 증거가 있으면 얘기를 해야죠. 근데 뭐 증거가 있는지 확신이 있는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뭐 각자 생각해봐라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고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예. 오히려 궁금증과 증폭이 되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이제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야 이거 음모론 아닌가? 근데 음모론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물론 뭐 예. 그렇죠. 예. 자 오늘 정진석 비대위가 첫 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비대위원 몇몇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일단은 사실 뭐 친윤 일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있는 게 친윤 일색이면 안 되는 건지, 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예? 예. 그리고 예를 들면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은 그러면 민주당은 친문이 아닌 비문을 많이 기용을 했는지 사실 이런 게 좀 궁금해져요. 친윤은 그래서 당연한 거다. 저는 당연한 뿐만 아니라 그거 친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개파, 이 특정 개파가 다 개파가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정당 민주주의에서 긍정적인 거거든요. 아.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께서 서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영국 얘기를 제가 잠깐 얘기를 한다면 이게 내각제는 이 영국의 내각제는 두 당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게 특정 정당이 권력을 잡았다. 그러면 입법부 행정부를 다 지배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사실 되게 위험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독재로 흐를 가능성인데 그렇지 않는 영국이 그렇지 않은 이유는 민주주의 전통이 강하기 때문도 있지만 예.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내부의 파벌이 다양하거든요. 아, 당 개파가. 안에서. 당 안에서. 예. 그러니까 그 다양한 개파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견제해가지고 아무리 특정 정당의 수상이 나왔다 그래도 마음대로 못해요. 개파는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개파의 존재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번에 이 비대위라는 게 사실 앞서 얘기했지만 그 수명이 얼마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해산될 수도 있어요. 또 지난번처럼. 저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원내대표를 빨리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원내대표마저 없고 비대위마저 하면 진짜 여기는 무주공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언제까지 될지를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비대위의 면면을 얘기하기 좀 이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빨리 법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정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예. 지금 뭐 국민의힘 상황이 사실 비상 상황이죠. 그렇죠.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추가 징계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28일 날 어쨌든 윤리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추가 징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한 어떤 기회로 보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다음번 가처분에 대한 심리 날짜하고 이 윤리위가 소집되는 게 같은 날이죠.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막 그 사람들의 해석이 난무하는데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뭐 그 법원도 얘기하고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도 뭐냐면 이게 당내 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절차적 정당성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받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절차에 맞는 거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또 이게 징계라면 이게 또 어떤 식으로 해석되느냐 이런 좀 복잡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추가적인 징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일단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징계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준석 전 대표를 뭐 완전히 당을 떠나게 만들려고 네. 한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소급 적용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든 간에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만일 인용된다라고 가정했을 땐 거기에 어떻게 영향도 못 미치고 이쪽은 물론 그냥 그렇죠. 공중에 붕 뜨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좀 분란이 오히려 일어나는 역효과만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단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경찰 출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본인은 가처분 신청 그 결과 이후에 나간다고 그랬던가 아마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타는데 가처분과 연결해서 예. 이 출두 여부를 얘기를 하는데 예전엔 자기가 나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인용되면 근데 나가겠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제 어떻게 됐던 간에 좀 본인이 전 이준석 전 대표가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럴수록 좀 빨리 일을 매듭 짓는 이 방향으로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것도 예를 들면 경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이 나왔는데 징계 네. 예전에 징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거는 징계 무효 소송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좀 빨리 이게 일단 마무리되고 예. 그리고 지금 그런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징계 논의를 한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좀 더 분란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추가 징계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자 지금 뭐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도 뽑아야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어떤 분이 될지 글쎄 뭐 지금 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예. 근데 그분은 추대론이 나오고 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원내대표에 출마하시는 분이 수적으로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자천타천으로 한 10여 명 정도 얘기가 나오던데요. 아유, 그 참 대단해요. 이렇게 당이 정신이 없대 그래도. 근데 제가 솔직한 얘기로 어떤 분이 되는 게 좋은지는 저는 그거는 사실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되고 빨리 원내대표가 나와야 돼요. 19일이죠, 19일. 19일입니다. 19일이니까 28일 전이니까 그건 좀 다행스러운데 왜 그러냐면 가처분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비대위가 만일 다시 해산된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그 비대위를 대신할 수 있는 당의 이 사령탑 얼굴이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당대표를 대신할 사람이 있어야죠. 그 원내대표는 좀 빨리 누가 되든 전 좋으니까 빨리 선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자 어제 뭐 저희가 조정훈 의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지금 특검과 관련해서 조정훈 의원이 아주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기는 데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있는 건데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김건희 특검법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법 뭐 현실화될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네요. 저는 사실 일단은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의원이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조정훈 의원이 만일 김건희 특검법에 동의를 하면 패스트트랙에 이 김건희 특검법을 태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태워봤자 뭐 한 1년 후에 이제 저게 되지만 어쨌든 그런 차원에 그나마 그게 되는데 지금 조정훈 의원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모든 게 다 돼가지고 특검법이 통과가 됐다고 치더라도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은 것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난 추석 연휴에 나온 여론조사들이 이제 MBC 여론조사, SBS 여론조사가 있는데 SBS 넥스트 리서치가 8일하고 9일일 겁니다. 그때 조사한 여론조사 보면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이 그런 주장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하는 국민이 55%가 넘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사법 처리도 정치 보복이 아닌 적절한
이 법 대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또 50.8%가 예. 되거든요.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실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명쾌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처럼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소극적 대응으로 하거나 이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과 여당은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느냐. 많이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든지 구체적인 증거를 들여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든지 아니면 이 국민들의 여론을 생각해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도 고려하든지 네. 전 이쪽으로 해야지 지금처럼 뭐 그냥 소극적 대응이나 무대응으로 나가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아, 그래요. 예. 네. 지금 지금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조정훈 의원이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특검법이 이렇게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 아니냐. 이게 예. 사실 대선 과정에서 예. 다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와서 또 다시 특검까지 추진하는 것은 이건 대선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뭐 대선 결과에 부정한다 뭐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사법 리스크가 정치권을 다 덮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혹은 기소 의견으로 한 검찰 송치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아니 비대위원장이 예. 지금 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것도 사법 리스크고요. 음. 이런 상태인데 사실 이재명 민주당 측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치보복 프레임만 가지고는 이것을 헤쳐나가기는 힘들 수는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특검법도 더 강력하게 주장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뭐 제가 민주당의 속마음을 들어가서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이 논리는 저도 인정을 안 해요. 뭐 국민의 6명, 10명 중 6명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원하니까 이건 해야 된다. 네. 본인들 얘기도 해야죠, 그러면.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도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50.5%가 된다라는 그것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SBS 넥스트 리서치 여론조사 기준으로 본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국민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적법하다고 생각한 차이는 오차범위 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의도에서 하든 간에 실제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라기보다는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앞으로의 전략을 위해서도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죠.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너무 많은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소모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제 이제 성남 FC 사건과 관련해서 이 대표를 지금 검찰에 송치한 것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한 얘기 우회적으로 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탄압이고 정적 제거다라고 본인은 분명히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여론조사 SBS 넥스트 리서치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실제로 그런 상황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고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야당 대표니까 실제로 여론에 대해서 좀 의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대응으로 그러니까 묵묵부답을 하다거나 뭐 민생을 챙기겠다고 얘기를 하거나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윤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하면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 경제위기가 이런 데 대처하느라고 신경을 못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뭐냐면 자칫 본인의 얘기를 지나치게 했을 경우에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는 얘기했지만 평소의 태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더 이상 이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이제 자신에게 향해 있는 모든 이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더라고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근데 예. 오늘 이제 한 기자가 이제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뒤집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만 대답을 했어요. 경찰에 물어봐라 왜 뒤집혔는지. 지금 이건 이제 결국은 뭐 이재명 대표의 이제 속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게 옛날에 경찰이 불기소로 한 그렇죠. 사건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해가지고 지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근데 이거는 일사부재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얼마큼 구체적인 증거가 있길래 그랬는지는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른 문제, 본인에 대해서 수사가 다른 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짧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오늘 이진보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 이후에 여야 당 지도부와 만남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이제 성사가 된다고 봐야죠? 아니요. 아니에요? 안 될 것 안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당 지도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 여부에 따라 인용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사실 그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요. 딴 사람들 눈에 일종의 수사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의견 수사에 대한 어떤 의견이 아닐까 뭐라 그러죠. 하여간 이 수사가 되고 있는 상태에선 만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 자체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본인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죠. 대통령 본인이. 그렇습니까? 예. 순방 이후에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지대 신일 교수였습니다.